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욕감은 얕보거나 창피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불명예스러운 감정을 말합니다. 오늘 미치광이 살인마가 여성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고 76년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아내, 애인, 그리고 장모까지 5명에게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는 사소한 말도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잔인하게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건은 16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연쇄 살인범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살인마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의견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과 후원을 해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2011년 류빔의 마을 주민이 경찰서에 한 남자가 수상한 아기를 데리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연관이 없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것은 유아 납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수상한 남자는 아들이 얼마 전에 아기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상한 남자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경찰에 아기를 부탁한다고 어이없는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없다고 말을 한 뒤에 갑자기 사라져 경찰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부탁하면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은 더욱 더 수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미스터리한 아기의 등장으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망자와 아기의 정보를 찾아내고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러시아 오렬 지역에서 아기의 친모와 할머니가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에 긴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인 사건이 서로 연결될 것이라고는 경찰도 생각하지 못했던 살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알렉세이 그로모프입니다. 경찰은 수배령을 가동하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먼저 알렉세이 그로모프의 전과를 조회했습니다. 그는 이미 살인을 저지르고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1995년 러시아 류빔에 살았을 때 25살 그로모프는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한 그는 앙심을 품고 아내에게 오랫동안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이혼한 아내를 어떻게 숲속으로 데려갔는지 그로모프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내는 그로모프를 따라 열매를 따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로모프는 아내를 때려 죽였습니다. 아내의 시신은 한 달 후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로모프는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땅굴을 파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탈출은 성공할 뻔했지만 다시 잡혀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석방되었습니다. 출소한 그로모프는 류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시골 사람으로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웃들은 감정 변화 같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희생자가 2006년 트베르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2006년 6월 26일 철도 작업자가 나뭇가지를 자르러 선로에서 벗어나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가던 중 부패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성한 풀 속에 머리가 훼손된 채로 벌거벗은 여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끔찍한 발견으로 5년이 지나서야 사건의 전말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희생자는 야로슬라블 지역에 사는 타냐 팔키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하여 고향 류빔으로 돌아왔습니다. 타냐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고 음주 문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졌지만 그로모프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로모프도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는 손재주가 좋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로모프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고 꽃과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타냐가 그에게 매독을 전염시키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게다가 그로모프의 어머니는 타냐가 다른 사람들과의 불륜을 그로모프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타냐가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모르는 척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타냐에게 트베르 지역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항상 술에 취해 살던 타냐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다른 지역에 버려두고 버릇을 고쳐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계획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환승을 거쳐 트베르의 작은 마을에 있는 철도역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타냐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로모프가 잠든 사이 역에서 멀리 떨어진 선로를 따라 도망갔습니다. 그로모프가 알아차렸을 때 타냐는 이미 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모프는 또 다른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잡아 선로에서 벗어나 숲속 가장자리로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타냐가 등을 돌리자마자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냐의 두개골이 부서질 때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그로모프는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숲속 깊숙이 유기하고 망치와 옷은 멀리 가져가서 버렸습니다. 타냐 팔키나를 살해한 그로모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빔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종된 여성을 애도하는 척하며 심지어 타냐의 친동생 루드밀라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루드밀라는 그로모프가 때때로 정신이 나간 모습을 보였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거나 턱을 울리며 대화도 하지 않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타냐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위장했던 것입니다. 타냐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동생 루드밀라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오래 방치되어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루드밀라는 조사받은 사실을 그로모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로모프는 침착하게 그녀가 타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드밀라를 혼란스럽게 했으며 체포가 될까봐 그는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려고 했습니다. 도망가기 전에 만약 경찰이 타냐에 대하여 물어보면 모른다고 말하고 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루드밀라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쪽지의 의미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했고 그로모프는 수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잡히지 않았고 살인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2년 뒤 2008년에 발생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솔로비에프 병원에 근무하던 젊은 간호사 나스티아 레비츠카야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고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에서 특이한 냄새를 맡은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찰과 구조대는 물이 가득 찬 욕조에서 머리가 손상되고 부풀어 오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나스티아였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료대학을 졸업한 나스티아는 야로슬라브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사교적이지 않았고 가까운 가족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신문 광고를 통해 9살 연상의 그로모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로맨스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아이를 계획하기도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애정관계가 틀어졌고 나스티아는 헤어지자고 제안했지만 그로모프는 그녀를 달래가며 계속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5월 26일 그로모프는 나스티아의 집에 수도관을 고쳐주려고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는 그로모프를 보고 떠났으나 그로모프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수도관을 고치고 그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그로모프는 그녀와 침대에서 자지 않고 거실에서 따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나스티아는 나와 함께 침대에서 왜 자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로모프는 당신이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은 걸 봤으니까 따로 잤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스티아는 그로모프에게 성적 불만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다시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로모프는 탁자에서 망치와 송곳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치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송곳을 나스티아의 가슴에 찔렀습니다. 그녀가 쓰러지자 그녀 위에 올라타 목에 송곳을 찔렀습니다. 나스티아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욕조로 옮겼습니다. 그로모프는 나스티아에게 입힌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송곳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모프는 망치로 맞은 상처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나스티아가 욕조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로모프는 서둘러 아파트를 정리하고 살인 도구와 피해자의 전화기를 외진 곳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미치광이는 2011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살인을 또 저질렀습니다. 2009년 3월 오륜 출신의 젊은 여성 옥사나 포포바는 그로모프를 만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로모프의 피비린내 나는 과거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로모프는 꺼리낌 없이 좋은 남자처럼 행동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옥사나는 그의 신분증에서 실제 주소를 본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을 꾸릴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5월 말 옥사나는 임신을 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낙태를 설득했습니다. 장모는 그로모프의 생활을 눈여겨보았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헤어질 것을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그때 그로모프는 장모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2010년 2월 옥사나는 다시 임신을 했고 10월에 딸을 낳았습니다. 출생 신고서의 아기는 엄마의 성을 따랐고 아버지 란에는 빈칸으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그로모프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체포될까 두려워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옥사나와 그로모프는 딸과 함께 옥사나의 어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웃들은 부부가 자주 싸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부 싸움이 옥사나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8일 모녀가 그로모프의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고 그로모프가 조용히 화해시키려 했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모와 그녀에게서 많은 수모를 받았던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등을 칼로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찔렀습니다. 옥사나가 바닥에 주저앉기 시작하자 그녀의 어머니를 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소파로 넘어졌고 그로모프는 도끼를 찾아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후 피에 젖은 손으로 딸을 안고 재웠습니다. 피로 얼룩진 아파트와 두 구의 시체를 보고도 그로모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온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체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머리 밑에 베개를 놓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딸을 여행 가방에 넣어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로모프는 또다시 수배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로모프는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가 다시 유빔에 사는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때 이웃들은 갑작스러운 아기의 등장에 놀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로모프의 친딸이 오랜 시간 동안 미궁에 빠진 사건의 주요 단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의 의문스러운 문제로 수배가 되었던 그로모프는 야로슬라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06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만에 그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모프는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더욱 놀랐던 것은 그로모프가 체포되기 전 야로슬라블 지역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로모프가 책을 많이 읽었고 신문 중에 고전 문학 작품을 자주 인용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로모프는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범죄 현장을 검증할 때 모든 범죄에 사용한 도구와 위치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체포한 후에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여 사건과 증언을 하나로 모두 엮어야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희생자 중에서 한 명의 시신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판사는 그로모프에게 무고한 사람들을 왜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반성과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2012년 야로슬라블 법원 판사는 그로모프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의 범죄는 16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딸의 수상함을 발견한 수사관들의 노력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